분비대사 내과 송교고요.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도 상당히 계실 거고, 아니면 뭐 당뇨병 전 단계다 그래서 이제 막 이미 당뇨병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당뇨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당뇨병의 이제 뭐 예방 관련된 내용 잠깐 말씀을 드리고, 외래에서 보면은 이제 꼭 그 몇 가지 질문하시는 것 중에 많은 질문이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제가 몇 개 골라와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당뇨병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당뇨병 이름 자체는 당뇨병이니까 소변으로 당이 나온다는 병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병원에 오면은 소변에서 당 안 지시잖아요, 그죠? 다 어디 있어요? 다 혈액에 있었잖아요, 혈액. 그래서 옛날에 뭐 당 피해서 혈당이 얼마인지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다 이름은 당뇨병이라고 지었는데, 사실은 혈액에서 포도당 수치가 정상보다 높아지는 게 당뇨예요. 그래서 이름하고 그건 좀 다르다. 그리고 가끔 이제 소변에서 당이 나오는데 당뇨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약간 그런 이제 포도당을 재흡수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소변으로 당이 나온다 해서 다 당뇨는 아니고, 당뇨가 있다 해서 다 소변으로 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당 조절 열심히 하시면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하는 게 포도당 그 혈액 속에서 공복 이제 그 8시간 이상 금식한 상태에서 재는 게 이제 126 이상이거나, 그다음에 이제 식후에 쟀는데 200이 넘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당화혈색소라는 개념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당화혈색소가 이제 뭐냐면은 혈당을 이제 여러분 다 재보시면은 이게 뭐 공복도 다르고, 그다음에 음식도 뭐 오늘 뭐 먹었냐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에 뭐 음식 먹고 내가 좀 운동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거에 따라 다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차이를 다 종합해가지고 이 사람이 한 3개월 동안에 평균적으로 당이 얼마 정도 되느냐 를 이제 보여주는 지표가 당화혈색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혈당은 딱 그 시점에서의 수치이기 때문에, 외래에서 오늘 혈당은 높은데 당화혈색소 괜찮다 그러면 되게 당화혈색소가 잘 나오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를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중요한 지표로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원에 왔는데 그 전날 막 가서 검사했는데 막 긴장되고, 아니면 병원 가기 전에 항상 무슨 시험 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막 시험 검사했는데 잘못 나오면 어떡할까? 잠을 못 자고 그러면은 아침에 당이 올라가요, 진짜. 왜냐면은 잠을 못 자고 그러면은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아침에 당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당화혈색소 잘 나왔다는 거는 그 사람이 평소 잘했기 때문에, 지금은 혈당이 좀 아침에 좀 공복치곤 높지만은 당화혈색소가 괜찮다 그러면은 잘 하신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당뇨병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우리가 당대사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이제 그냥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포도당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세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근데 우리 차에도 휘발유 넣듯이 휘발유를 그냥 바로 부을 수가 없잖아요. 휘발유 주유구를 열고 거기다 이제 휘발유 넣어야 되듯이, 이 포도당이라는 그런 이 에너지가 들어가려면은 이 통로를 통해 들어가야 돼요. 이 통로를 통해 열어주는 게 인슐린이라고 보면 돼요. 탄수화물 먹으면은 혈액 속에 들어갔던 게 세포로 이제 들어가게 하는 게 요런 인슐린이 딱 열어주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1형 당뇨병하고 2형 당뇨병 이런 거 들어보셨죠? 1형 당뇨병은 뭐냐면은 좋습니다. 이 인슐린이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세포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못 여니까 혈액 속에 포도당들이 계속 쌓이기만 하고 세포는 계속 굶고 있고, 그런 상태가 1형 당뇨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인슐린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슐린 말고 답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2형 당뇨는 뭐냐면은 인슐린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 열쇠가 원래 한 겹인 게 한 두세 겹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을 열려면은 열쇠를 3개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면 정상인 사람 되는데, 이제 그걸 바로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래요.
인슐린에 반응되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막 두세 개씩 필요하다. 그러니까는 내 몸에서 나오는 인슐린은 일정한데 필요한 인슐린 양이 많으니까 그 세포에서 들어갈 수 있는 포도당이 적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2형 당뇨병이에요. 그래서 당뇨병, 2형 당뇨병의 약제들이 어떤 약이냐? 요런 그 자물쇠들을 줄여주는 약들이 있고, 그다음에 인슐린을 많이 만들게 해서 이 3개씩 더 필요한 양만큼 더 막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포도당들 다 잘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 뭔 얘기냐면은 2형 당뇨병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서는 몸에서 인슐린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온다는 그런 췌장에서 어느 정도 인슐린을 만드는 기능이 있어야지 약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2형 당뇨병들이 오래되잖아요. 그러면은 췌장 기능이 더 많이 망가져가지고 이제 인슐린을 못 만들어. 1형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암만 약을 써도 이게 마른 수건을 짜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마른 수건 짜면 물이 나오니까 안 나오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인슐린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꼭 물어보시잖아요. 인슐린 이제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으로 더 해보겠다. 약을 더 달라고 자꾸 하시는데 이 약이 이제 효과가 없어지는 거 이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이때는 특히 이제 당뇨가 오래되면 췌장 기능이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당뇨병 지금 아마 여기 어르신분들도 이 중에도 분명히 한 반 이상은 당뇨를 가지셨을 가능성이 많은데 당뇨병 환자가 진짜 많아요. 주위에 보면 되게 많고 지금 이제 연세면은 당뇨 없이 계신 분이 굉장히 좀 와 대단하다라고 느낄 정도의 수치죠. 그리고 이 보면은 옛날 자료인데 옛날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2030년이 되면 한 545만 명이 될 것이다. 그래갖고 막 당뇨가 대란이다라고 막 그랬어요. 2005년도 정도 됐을 때. 근데 실제 봤더니 작년 2020년 자료를 봤더니 벌써 526만 명이에요. 10년 정도 앞당겨진 거예요. 당뇨병 그 인구가 수가. 그래서 그 보면은 30세 이상 성인에서 16.7%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500만 명이면 당뇨병 진짜 많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65세 이상 나이가 드신 분들은 3명 중에 1명 당뇨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뇨 아니신 분들은 자부심 갖고 하시고 당뇨 있는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 당뇨가 되는 상황이 됐구나. 자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당뇨병 전 단계라 그래서 정상보다는 높고 당뇨병보다는 아닌 단계 그 사이를 이제 우리 당뇨병 전 단계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벌써 1,500만 명이 1,500만 명이 당뇨로 이제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당뇨병 환자들은 더 늘어나겠죠. 당뇨병은 그럼 왜 이렇게 늘어났냐? 사실 이거는 이제 뭐 우리 그 옛날 생각해 보면은 젊었을 때는 옛날에는 우리가 먹는 것도 막 충분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일이라든가 이런 활동량은 되게 많은데 먹는 거는 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남는 에너지가 없어요. 항상 배고팠고 그랬는데 요즘 어때요? 먹는 거는 너무나 풍부해졌잖아요. 너무 풍부해지고 너무 많아요. 근데 활동량은 어떻다? 요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다 이 칼로리들을 어떻게 하냐? 우리 인간은 옛날에 그 구석시대 때 다 갔을 때 못 먹었던 시절이 훨씬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 구석시대 50만 년 전부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잘 먹게 된 것 불과 한 몇십 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계속 못 먹었기 때문에 이 음식이나 이런 거를 막 소화시켜가지고 버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다 어디다 부족한 거는 나중에 써먹어야 되는 게 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어디다 저장을 하느냐? 어디 같아요? 네, 배에다 이제 내장지방 형태로 저장을 해야 돼. 근데 이 내장지방이면 지방이 쌓이는 게 아니라 근육에도 쌓이고 간에도 쌓이고 간에 쌓인 게 지방간이라 그러는 거고 췌장에도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췌장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간에 근육에 자꾸 지방이 쌓이게 되면은 포도당들 흡수가 잘 안 돼.
그러니까 그럼 그 인슐린 반응이 떨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런 게 생기고 내장 지방이 이제 자꾸 쌓이면서 거기서 자꾸 그 지방들이 나와가지고 또 그 인슐린 반응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제일 크다가 그러니까 비만이 제일 큰 당뇨병의 원인이 됐어요.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막 열심히 살던 때가 이제 지금은 계속 자식 생활하고 TV만 보고 TV도 요즘에는 막 리모컨 없으면 막 굉장히 막 그 힘들어지잖아요. 어디 갔지? 예. 옛날에 막 걸어가서 돌리기도 했는데 이런 것까지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화도 옛날에 막 전화기 집에 있는 거 돌려가지고 하고 전화할 때까지 걸어가고 그랬는데 요즘 다 핸드폰으로 다 하고. 그 정도의 그 활동량도 줄었기 때문에 당뇨가 이제 만연해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외국 보시면은 엉덩이가 부족해보죠. 자리가 그냥 너무 작아 보이잖아요. 옛날에 이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왜 외국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당뇨가 진짜 많습니다.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 당뇨는 거의 2형 당뇨 뭐 이런 거밖에 안 봤는데 요즘에는 뭐 소아 당뇨들도 2형 당뇨예요, 대부분이. 비만 때문에 생긴 당뇨. 그래서 복잡하다, 힘들다. 그다음에 이제 자꾸 안 움직이고 맨날 이제 앉아서 일하고. 앉아서 있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체육관 가는 길인데 체육관에 운동하러 간 사람은 계단을 올라갈 것 같은데 다 엘리베이터 타고 에스카레이터 타고 가죠.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요즘에. 그 다음에 이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가 드는 거예요, 연세. 우리가 뭐 나이가 들면은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지는 거 느끼시죠? 다 떨어지는데 췌장 기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65세 이상이 되면은 당뇨병 환자가 한 3분의 1이 다. 그게 이제 다 나이가 들면서 그런 그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원인이 크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굉장히 커요. 당연히 뭐 부모님이 당뇨가 있다. 뭐 그러면은 자식에게서 당뇨가 생길 위험도가 서너 배 높아요. 한 분이 당뇨다 그러면 한 두세 배 높고 두 분이 다 당뇨다 그러면 한 대여섯 배 올라가는 거예요. 약간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 근데 사실 유전적인 영향만 가지고 해석이 잘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똑같은 인종이에요. 똑같은 인종. 피마 인디안이라고 당뇨병이 굉장히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미국의 아리조나에 가면은 미국은 또 이게 그 인디안들을 막 가둬가지고 어디 못 가게 하고 막 그 나라에서 다 뭐 먹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는 옛날에 이런 사람 맨날 말 타고 다니고 정말 활동이 많았던 사람들이 맨날 이제 그 협소한 데 있다 보니까 여기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비만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들은 전 인구의 반이 당뇨예요. 근데 똑같은 인디안인데 멕시코에 사는 피마 인디안들은 그런 지학이 없고 자기 활동하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훨씬 당뇨가 안 생겨요. 그래서 유전적인 영향도 중요하지만은 환경적인 영향도 상당히 같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뇨병을 진단할 때 보통 이제 공복에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공복에 100 이하가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100에서 126 사이가 이제 우리가 공복 일당 장애라고 당뇨병 전 단계라고 그러고 공복 126이 넘어가면 당뇨병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식후 혈당은 보통 이제 140 이하가 정상인데 그 200이 넘어가면 당뇨라고 그래요. 요 사이는 이제 우리가 내당능 장애라고 해서 이것도 당뇨병 전 단계다. 그래서 뭐 당뇨병은 사실 전 단계부터 시작해 뭐 갑자기 당뇨병이 왔다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진짜. 뭐 저 갑자기 뭐 스트레스 받고 난데 갑자기 당이 당화해서 10대 됐네 이런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몰랐던 거지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당뇨가 되는 경우는 없고요. 대부분이 다 전 단계부터 시작해 조금씩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나빠지는 거지. 그래서 뭐 당뇨병 전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당뇨병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당뇨병이 제일 무서운 게 이런 합병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삶이 힘들어지는 것 때문에 당뇨를 조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형, 2형 말씀드렸던 대부분이 2형이에요. 대부분 2형.
인슐린은 만들어지지만은 필요한 양만큼 못 나온다. 근데 그리고 인슐린이 나오는데 그 인슐린 작용이 그 정상인보다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러고 이런 걸 이제 이형 당뇨병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슐린이 아예 안 나오는 일형 당뇨병. 대개 이제 소아 당뇨병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일형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성인들이 더 많아요. 일형이 뭐 소아에서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뭐 소아 당뇨라고 하는데 성인들에서도 일형 당뇨 같이 인슐린이 안 나오는 사람도 상당히 있다. 그리고 이형 당뇨가 오래되면은 거의 인슐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형 당뇨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치료가 인슐린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궁금하시 항상 인슐린 한번 맞으면 끝이다라는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그때까지 우리가 대부분은 인슐린을 그 전에 맞을 수도 있는데 인슐린이라는 거 치료 때문에 그 인슐린 주사 때문에 계속해서 늦춰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인슐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서 썼기 때문에 인슐린 일단 시작했으면 다시 회복하기 쉽지가 않는 거죠. 그다음에 뭐 임신 당뇨병은 뭐 이제 요즘 이제 나이 그 노상 산모들이 나이가 정말 많잖아요. 옛날에는 다 20대 때 아주 팔팔할 때 애기를 낳고 다 키웠는데 요즘은 20대 다 산모 보면 굉장히 신기해요. 어쩌다가 저렇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거의 30대 중반 뭐 좀 많으면 40대까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되면은 대개 임신 당뇨가 진짜 많이 옵니다. 그리고 임신 당뇨가 왔던 분들은 진짜 당뇨병이 될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임신 당뇨였다는 분들은 임신 때도 당뇨 관리 중요하지만은 출산하고 난 다음에도 당뇨가 안 생기게 항상 그 관리하셔야 돼요. 당뇨병의 증상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혈당이 올라가고 뭐 목이 마르고 물 많이 먹고 소변 많이 보고 뭐 몸무게 빠지고 이런 걸 생각하시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혈당이 정말 고혈당일 때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한 300이 넘거나 그럴 때나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대부분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잘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적응돼 있어서 내가 뭐 당이 좀 올라갔다. 제일 그 느낄 수 있는 증상은 몸이 좀 무거워졌다. 그 활동하기 좀 피곤하다 이런 정도로 느끼는 거지. 대부분 이런 증상은 아주 혈당이 높지 않으면은 잘 안 나타난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합병증이 생기면 다양한 증상이 생기게 되겠죠. 이건 일단 좀 이따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당뇨병을 치료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요거죠. 합병증이다. 합병증. 가장 뭐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눈, 망막증, 그다음에 이제 신증, 콩팥병증이라고 그래서 신장이 나빠지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신경이 나빠지는 신경병증 같은 게 있는데 사실 그 후천적으로 실명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당뇨병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장이 나빠지고 투석을 해야 되죠. 투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당뇨입니다. 당뇨. 옛날에는 뭐 사구체 뭐 병 뭐 이런 거 있는데 요즘에는 당뇨가 제일 크다. 그다음에 이제 신경합병증은 이제 이따 나오겠는데 뭐 팔다리 저리고 시리고 막 이런 여러 복잡한 거 있는데 우리가 이제 관광 쉬운 게 뭐냐면은 이런 이걸 이제 요런 쪽을 미세혈관이라고 조그만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보고 뇌혈관이라든가 심장혈관 같은 큰 혈관도 막혀요. 그걸 이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당뇨가 있으면 한 2배에서 5배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당뇨병의 하나의 합병증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런 그 큰 혈관, 대혈관 합병증이라고 해요. 대혈관 합병증은 당에 의한 영향도 있지만은 당뇨 있는 분들이 꼭 혈압하고 고지혈증이 거의 같이 가요. 그런 것들이 큰 혈관을 자꾸 막기 때문에 이런 큰 혈관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혈당 조절도 중요하지만은 혈압하고 콜레스테롤하고 같이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병원에 가시면은 오늘 당이 얼마고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그 다음에 꼭 말씀드리는 게 콜레스테롤도 괜찮고 혈압도 괜찮다 이걸 꼭 확인을 대부분은 해주세요.
안 하면 이제 내가 확인해야 돼. 왜냐하면 당뇨 있는 분들은 그 당만 딱 보면 절대 안 돼. 이게 망막 사진을 이제 오시면 이제 찍어 보시잖아요. 찍어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눈에 망막인데 여기 이제 시신경이 있는 데고 혈관이 나오는 데고 보통 이렇게 보이는데 찍어 보면 이렇게 막 피들이 막 출혈이 돼 있기도 하고 여기 막 새로 막 혈관들이 막 생겨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망막병증이라고 그러고 백내장은 뭐 워낙에 이제 우리가 뭐 햇빛 많이 쏘면서 생기는데 당뇨가 있으면 조금 더 잘 생긴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막병증이 있으면은 어떻게 보이느냐? 요렇게 보이네, 요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악화돼서 여기 이제 망막에 큰 출혈이 생긴다든가 망막이 이제 뜯어지는 거예요. 망막 박리가 되면 이제 실명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하려면 혈당 조절을 아주 철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우리 환자분들이 가장 이제 그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뭐 이렇게 살고 죽는 데는 별 크게 문제는 없는데 나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신경합병증. 다리가 이제 다리가 시리고 뭐 저리고 화끈화끈거리고 막 전기가 찌릿찌릿 오기도 하고 뭐 톡톡톡톡 쏜다 그러기도 하고 주로 이제 밤에 그래 밤에 다 일 끝나고 딱 누워 있으면 그런 증상이 생기고 좀 주물러주면 좋아지고 이런 게 이제 신경합병증의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그게 말초 신경병증의 증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자율신경계도 떨어져요. 자율신경기능 떨어져서 다리 쪽에 뭐 땀이 좀 덜 난다든가 아니면은 그 밥을 먹으면 막 자꾸 막 땀을 막 흘린다든가 뭐 어떤 사람은 뭐 변비가 심하다든가 뭐 아니면 설사가 계속 난다든가 이런 그런 그 자율신경 기능도 떨어지는 것도 하나의 당뇨병의 신경병 증상이다. 그리고 이제 이 남성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게 발기장애도 하나의 당뇨병의 신경병증 증상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리 뭐 썩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않게 워낙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막 뭐 괴사가 되면서 오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다리 썩어서 자르는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당 관리 열심히 하시고 다리 다 하시면은 이런 일은 거의 안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관리가 안 돼 있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 혈액 순환에도 이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신경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막 다쳐도 잘 몰라요. 다쳐도 잘 모르고 손상이 잘 모르다 보면 거기 염증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당뇨가 있고 그러면은 또 이 세균이나 이런 데 포도당도 좋아하니까 감염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리가 이제 괴사가 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다리가 이제 뼈가 골절이 됐는데도 잘 몰라요. 신경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그렇게 이제 관리가 안 하면은 이렇게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혈당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심장혈관 관상동맥이라고 그러죠. 관상동맥에 이제 혈관이 막히다가 어느 순간 피떡이 확 엉겨버리면은 심근경색이라고 그래요. 심근경색이 돼서 이제 급사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뇌졸중, 쓰리고의 피박을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뇌혈관도 이렇게 확 막혀버리면은 뇌졸중이 온다. 혈관이 꽉 막혀서 뇌가 괴사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큰 혈관에 문제가 오는 거죠. 대혈관 합병증. 그래서 우리가 합병증을 예방하려면은 뭘 해야 될까요? 운동. 좋죠. 운동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예. 식단 관리 해야 되고. 그게 뭐겠어요? 당 조절하겠지. 일단 1번 당뇨니까. 당 조절 일단 1번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큰 혈관들의 문제가 동맥경화증이거든요. 그 동맥경화증이 오는 가장 큰 거는 콜레스테롤하고 혈압이거든요. 이게 또 꼭 그것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저한테 오면 맨날 이제 콜레스테롤 약이 거의 같이 드시잖아요. 예? 왜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꼭 콜레스테롤 약 드시다 보면은, 콜레스테롤 괜찮아요. 그러면, 약 끊어도 되겠네요?
분명히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약 끊으면 뭐 다시 똑같아지는데 다시 올라가요 무조건. 올라가고 그러면 또 이렇게 혈관에 이런 동맥경 같은 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내 건강을 위해서 콜레스테롤 낮추는 투자, 그다음에 혈당을 낮추는 투자, 혈압을 낮추는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중간에 끊어버리면은 다시 그냥 원금 손실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혈당 관리, 혈압 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그다음에 뭐 여기 뭐 담배 피시는 분 거의 없을 때문에 금연, 운동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1년이나 뭐 2년에 한 번씩 한번 꼭 합병증 체크하시잖아요. 이게 미리 발견해요. 왜냐면은 그 당뇨병의 이제 콩팥합병증 보는 이제 그 콩팥병증 같은 경우는 뭐 드러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세 단백뇨라는 것들 한 번씩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심장혈관도 뭐 아주 심하게 막히지 않는 한은 증상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이제 심전도도 찍어보고, 그다음에 눈 사진도 아까처럼 아주 막 눈에 뭐 그 출혈이 됐다든가, 뭐 망막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심하게 될 때까지는 사실 시력에 크게 변화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노안이 왔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번씩은 이제 확인 미리미리. 그래서 조기에 한번 보고. 조기에 해야지 이게 나중에 뭐 손 쓸 수 있죠. 그죠? 호미로 막을 수 있어야지 막지. 이미 가래를 막아야 될 때까지 놔두면은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1년에 한 번 하라고 돼 있고, 심한, 그러니까 좀, 합병증이 이제 좀 당뇨 오래됐거나 그런 분들은 1년에 한 번, 아니면 좀 관리 잘하고 있는 분들은 한 2년에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꼭 눈도 보고 심전도도 보고 소변을 통해서 단백뇨도 체크하고 그다음에 신경 기능도 보시고 그다음에 뭐 다 이쪽에 이제 혈액 순환 같은 관리도 보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은 사실은 당만 문제가 있는 병이 아닙니다. 당뇨병은 진짜 종합병원이에요. 혈당이 올라갔다는 거는 그 당뇨병이 생길 만한 다른 또 여러 가지 대사적인 문제가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당만 치료하면 안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혈관, 혈압, 콜레스테롤 이런 걸 다 같이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오늘 당화혈색 제일 오시면 항상 이제 어느 정도 오셨던 분들은 오늘 당화혈색소가 얼마예요? 이렇게 항상 물어보시죠. 당연히 물어봐야 돼요. 궁금하고 내가 잘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당화혈색소 우리가 이제 혈당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평균치를 반영하는 3개월 평균치 반영하는 당화혈색소는 꼭 당 조절이 아주 잘 되고 합병증이 없고 이런 분들은 한 6.5까지도 우리 생각하고 연세가 있고 이런 분들은 한 7 정도 아래만 해도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낮춰야죠, 사실은. 6점대 초반까지.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당뇨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기간이 되게 길죠. 그러면은 합병증이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이제 연세 있는 분고 이런 분들은 합병증이 오기 전에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일이 생길 수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당을 조금 느슨하게 하셔도 크게 문제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당화혈색소는 보통 한 6.5에서 한 7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봉복혈당 한 80에서 120, 식후나 180 아래 정도. 근데 이런 걸 느끼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뭐 어떤 분들은 오늘 할 때 자기 본인 혈당이 뭐 120이 나왔다고 저혈당이라고 자꾸 뭘 드시는 분도 있고, 제가 밥을 먹었는데 160이 나왔어요. 너무 막 당이 뭐 160도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 정도 범위 안에서는 굉장히 크게 문제 없는 거다. 그리고 가끔씩 뭐 우리가 먹는 게 항상 좋은 것만 먹을 수 없잖아요. 가끔씩 뭐 다른 거 먹다 보면 혈당이 한 번씩 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큰일 난 것처럼 너무 막 끓탕하면은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아 그런 게. 그냥 그런 건 과감하게 다시 다 내려가기 때문에 대분하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콜레스테롤 관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이제 70 아래 정도는 유지하시는 게 혈관 건강을 위해 좋다.
그다음에 혈압은 140에 90이라고 그러는데 뭐 콩팥이 나쁘다든가 뭐 다른 추가적인 이런 동맥경화증의 위험 인자가 있으면은 130에 80 정도까지도 낮추는 것도 우리가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당뇨병 약이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는데 당뇨병을 아까 얘기한 6.5 아주 잘 조절해서 6.5 정도로 조절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4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잘 봐가지고 7 정도까지 보자. 그래도 반밖에 안 됩니다. 혈당 조절. 왜 혈당 조절이 안 될까요? 약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생활해 보면은 당 조절이라는 게 사실 정말 쉽지 않죠. 왜? 나의 삶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삶을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은 사실 약만 먹으면 좋아요. 내가 뭘 함부로 하더라도 약만 잘 먹으면 혈압은 잘 나오고 콜레스테롤 잘 나옵니다. 콜레스테롤 뭐 가끔 고기를 막 뒷다 먹으면 올라갈 수 있지만은, 근데 당뇨는 약만 먹는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약을 먹으면서도 식단 관리, 운동 관리 이런 나의 생활 습관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 약 안만 뭐 인슐린 할아버지를 맞아도 당이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난 약 먹으니까 혈당이 잘 조절돼요. 그리고 대충 먹어도 잘 나오네? 그렇게 생각하신 분 있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약은 잘 먹기 때문에 뭐 그냥 음식 조절 안 해요.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게 언제냐 그러면은 이제 당뇨병 초기에는 그래요. 초기에는. 예? 당뇨병 초기에는 아직도 췌장에서 인슐린 만드는 기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대충 먹고 대충 살아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당뇨병은 진행성 질환입니다. 진행성. 당뇨병은 가만히 있는 병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아까 췌장 기능이 자꾸 조금씩 나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조금 되신 분들은 그걸 느끼실 거예요. 옛날에는 나 이렇게 먹고 이렇게 운동하면 혈당이 탁 떨어졌는데 그렇게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이거 먹었을 때 이렇게 안 올라갔는데 지금은 훨씬 올라가요. 그런 게 이제 당뇨병은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잘 된다고 해서 나중에 절대 그런 습관을 계속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당뇨병이 진행된다 그러죠. 그 진행을 최소한 억제시키는 게 뭐냐면은 혈당을 철저하게 지금 잘 조절해 놓는 거예요. 지금 잘 조절해 놔야지 그 췌장 기능이 최대한 보존되기 때문에 나중에 돼서도 그걸 계속해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잘 조절된다고 마구마구 막 그 대충 살면은 췌장이 빨리 나빠져 버리기 때문에 인슐린 맞아야 되는 기간이 더 빨리 오는 거예요. 열심히 처음에 잘해가지고 계속 잘 유지하면은 죽을 때까지 인슐린 안 맞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따 이제 질문이 나오겠지만은 가끔 이제 보면 당뇨수치가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혈당이 당뇨 7 넘었습니다. 이제 약을 올립시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3개월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뻔하거든요. 3개월 있다가 더 올라가요. 우리가 뭐 딱 외래보는 그 시간만 사람 그 생각이 막 긴장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사실 또 일상에 돌아오면 다시 오른 상태가 되거든요. 오른 상태 되고 그다음에 보통의 이제 그런 그 췌장 기능이 자꾸 나빠진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 중에 있는 거여서 오히려 지금 당뇨약을 하나를 더 먹는 게 5년 후, 10년 후에 당뇨약을 3개 먹을 걸 지금 하나 먹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자꾸 당을 이제 막 올려가지고 지금 이제 막 안 올리려고, 약 안 올리려고, 막 하다 보면은 당 수치 계속 올라가 보면 췌장이 빨리빨리 나빠지기 때문에 그 다음엔 좀 지나서는 2알 먹어야 되고 3알 먹어야 되는 시기가 더 빨리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빨리빨리 진화를 해놓는 게 나중을 해서 오히려 좋다. 그러니까는 이 당뇨약을 더 올리고 이런 거를 내가 약을 몇 개 먹느냐를 중요시하지 마시고 지금 내 혈당이 얼마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당연히 뭐 이런 포괄적 치료해야 되는 게 당뇨병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요법에 대해서 제일 궁금한 게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당뇨병 환자들하고 그러면은 먹을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다 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뭐그 식사는 그냥 골고루 규칙적으로 먹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덜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 있다라는 거고, 많이 챙겨 먹는 게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따져서 하시면 되고, 또 뭐 이런 잡곡이나 현미나 이런 해조류나 이런 것들은 혈당이 거의 많이, 특히 해조류나 채소 이런 것들은 혈당이 거의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많이 드시면 많이 좋은 거고, 고기보다는 생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챙겨 먹는 거고, 대신에 이제 지방이 많은, 기름기 많은 것들은 조금 줄이자. 그다음에 특히나 정제된 당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맛있는 음식은 몸에 안 좋다. 특히 당뇨 환자한테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케이크니 그다음에 이제 뭐 음료수 있잖아요. 음료수, 주스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떡 진짜 보면은 혈당이 올라가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정제된 당들이 제일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되겠고, 이런 그 혈당이 쭉 올라가고요. 그러면서 뭐 이런 다른 문제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그 정제된 당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음료수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그 과자, 케이크 뭐 이런 것들은 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그럼 야채나 이런 채소는 마음껏 드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운동 많이 하시죠. 뭐 여기 계신 분 제가 보기엔 운동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권하는 거는 밥 먹고 30분, 1시간 동안에 혈당이 제일 많이 올라가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때 운동하는 걸 이제 권하는데, 나는 그때는 도저히 뭐 다른 것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뭐 다를 때라도 하시는 게 좋아요. 운동은 일단은 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 그리고 좀 그 강도는 막 세게 해야지 꼭 운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숨 찰 정도의 그런 걷는 속도를 하루에 한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하시면은 그 정도면 충분한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연소혈당 측정이 좀 많이 하시죠. 딱 여기 뭐 딱 붙여놓고 내 혈당이 이제 계속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덱스컴이라는 회사에서 G7이라고 아주 또 새로운 이제 게 나왔고, 프리스타일 리브레라 그래서 옛날에는 이 프리스타일 리브레라는 거는 내 핸드폰을 이제 자꾸 갖다 대야지 이게 혈당이 측정이 되는데, 요즘에 이제 최근 버전은 그냥 얘도 내 핸드폰으로 계속 연동이 돼가지고 다 떠요. 요걸 보면 이제 뭐가 장점이냐? 가끔 이 음식이 당이 얼마나 올라갈까? 그거 가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먹고 난 다음에 혈당이 이제 얼마나 오는 게 바로 보여지. 그 다음에 내가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운동을 뭐 밥 먹고 바로 할 때는 얼마나 떨어질까? 아니면 한 30분 있어 운동하면 얼마나 떨어질까? 내 운동을 세게 하면 얼마나 떨어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음식은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이구나, 이런 걸 내가 찾아볼 수도 있는 거. 이런 거 이제 자꾸 이제 자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운동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강도 같은 거를 내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뭐 굳이 이게 계속 아프게 안 찔러도 되고, 여기 이제 되게 팔에다가 달아놓으면은 혈당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화살표가 지금은 혈당이 좀 올라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 그것도 주고, 가끔 이제 뭐 인슐린 맞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당뇨약 중에서도 뭐 저혈당이 이제 오는 약이 있고 안 오는 약이 있어요. 저혈당이 오는 약들 같은 경우 혈당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알람 돌려. 특히 뭐 자다가 이제 저혈당 오면 게 제일 겁내하거든요. 그러면은 저혈당으로 이제 갈 때 알람이 울려서 깨워서 뭘 먹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연소혈당 측정입니다. 그다음에는 당뇨병 전 단계도 이제 잠깐 뭐 말씀드렸는데,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해서 아까 당뇨병은 아니고 정상보다는 높고 당뇨병 단계까지 아닌 걸 전 단계라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도 보면은
1년에 그 10%씩 당뇨로 가요. 아까 1,500만 명 정도가 당뇨병 전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번 한 15만 명씩 당뇨로 이제 진행이 돼 가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열심히 이제 운동하고 식단 관리를 했더니 당뇨병 발생이 한 58% 정도를 줄더라. 전 단계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전 단계부터 관리를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단하고 운동하고 이제 중간중간 검진하면서 당뇨병을 예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흔히 듣는 질문, 아까 말씀드렸죠. 약을 먹는지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느냐?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먹는 약의 단계가 몇 단계, 어느 정도 되나요? 높, 중, 상, 중, 하중이 어느 정도 되냐고 꼭 물어보시죠. 약의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혈당이 더 어떻게 되느냐를 좀 더 생각하자. 사실 뭐 약이나 이런 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또 이런 약은 이 사람한테 이 약이 더 맞는 사람도 있고 저 약이 맞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단계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의 당화혈 색소가 얼마냐, 나의 콜레스테롤 얼마냐, 나의 혈압이 얼마냐. 이런 게 더 중요하다. 그다음에 약을 아까 올리는 거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렸죠. 지금 좀만 더 하겠습니다. 좀만 더 하면은 그만큼 합병증에 노출되는 시간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싸리 빨리 혈당을 낮춰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싸리 빨리 혈당을 낮춰가지고 다음에 좋으면은 그때 약을 줄여보자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괜히 그냥 미친 제가 좀 더 하다 보면은 정말 치료 시기가 늦어지고 췌장이 어떤 일 당을 낮추는 일이잖아요. 당이 자꾸 높으면 지가 일을 안 그래도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더 빨리 망가져요. 그러면은 일을 자꾸 덜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얘 췌장은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올려야 되면 빨리빨리 올려서 일단 무조건 당을 낮추자. 그다음에 이제 인슐린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대부분은 인슐린 맞을 정도면은 어느 정도 췌장 기능이 많이 이제 떨어진 다음에 되게 인슐린 가기 때문에 한번 맞으면 이제 계속 맞아야 되는데 처음 당뇨 진단 받은 분들 중에서 당이 너무 높아하고 인슐린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처음에는 막 당독성이라 당이 막 높으면은 이게 췌장이 기절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예요. 그때 인슐린 맞아서 당독을 딱 빼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췌장 기능이 다시 돌아와서 인슐린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슐린 한 번 맞으면 다 똑같이 평생 맞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 당뇨도 이제 특히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그걸 설명해 주는데 그 사람이 본인 체중에 특히 비만한 사람들 한 10에서 한 15% 정도만 빼면은 사실 당뇨가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들어서 나이가 들고 노화 때문에 생긴 당뇨들은 대개 췌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사실 흔치 않고 젊은 사람들은 그런 당뇨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네. 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